때부터 아침에 영하 6도로 떨어진다 했었는데 아무튼 뭐 아침에 이 얼음이 얼었고 또 서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온 상황으로서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왼쪽에 크레인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 이 자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제전복 목적 부정선거, 국짐, 더불, 선관, 언론,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모두 다 한 통속이다. 자유, 북한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크레인 현수막에다 저희들이 이제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사법, 정치, 언론, 자유민주체제의 자정기능, 이 자정기능이 다 무너지고 죽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도 죽었고 선거도 죽었고 정치도 죽었고 언론도 다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치라도 살아있으면, 언론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나머지 다 살리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는 매우 의심스럽고,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주정, 종북, 반미, 친윤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목록에 모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해 주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준사 등 공생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 마지막 말씀을 올리기 전에
오늘 연설하실 연사분들과 그 다음에 단체장 여러분들은 무대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이명래 부회장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일식 우리 박사님 올라오시죠. 지금부터 빨치산 후손 등 북한 추종 남로당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전선동 심리전 규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주 내각제 개헌 부정선거 위험물질 접종 유튜브 계정 폭파 등 언론 탄압 공작을 규탄한다. 체제 전복 종북 남로당 독재 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복원 전신무장 자유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지금부터 국민을 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으로 도와주시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방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Can you see under those early lights was so proud that we had at the twilight's last gleam, whose was bright and bright star through the perilous fight. On the leopard we was so gallantly streamed, and the rocket and the roar, double bursting in it, came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e stars sing, and I am it. Oh,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다음은 송유설 및 홍영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5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재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차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탄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반포하신 국민교육헌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동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에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주요 상황 보고는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이인영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서 대표가 뽑힌 사람이 김기현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어디 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장으로 2년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을 앉힌 다음에, 그리고 당원의 당대표가 그 2년한테 모든 정권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 책임당원 있고 일반 당원 있습니다. 전 당원은 아니지만, 근데 그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김기현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김기현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2년에 한 사람한테 자기의 전권을 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은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5.18을 헌법에 넣겠다. 그리고 이준석과 홍준표를 사면시켰고, 또 하나 이번에 광주에 가서 광주시장 강기정과 함께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피로소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우리 홍명령이 영면하고 계시는 우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먼저 가지 않고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죠. 저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들의 조국은 어디냐? 저들의 조국은 북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판령, 우리 보수우판령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위험물질을 국민들에게 막 접종시키고 제주 4.3 사건, 여순반란 사건,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자유체제를 부정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민주항쟁, 민주화, 그리고 보상을 하고 지금 이 수단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입니다.
군사 재판에서 바로 판결 받아서 교도소에서 바로 수용됐던 그 수용자들을 한동훈이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군사 재판에서 수용된, 즉 제주 4.3 사건의 이 반역이라고 반역자라고 낙인찍혀서 형무소에서 그 수감됐던 그 자들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만들었고, 그리고 일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소 갔다 온 자들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장관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가 과연 정상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카페를 만들고 한동훈이가 다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이자 또한 4.3 사건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자 또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갈보 고속도로 잘 아시죠? 김건희 고속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자유우파지만 우리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노선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가게끔 노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쪽에 자기들 땅이 있다고. 그 이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똥물을 뒤집어 쓰고 나중에 저들에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 보수, 우파 다 모든 걸 다 여기다 덧칠했다가 한꺼번에 절로 다 가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커요. 조금 전에 배영석 박사께서, 면역학자인 배영석 박사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65세 이상 백신을 맞은, 지금 계속 저들이 백신 맞으라고 그러죠. 65세 이상 백신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지금 300만 명인가요? 한테 상당히 높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민노총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혼란을 언제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란의 끝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우리는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저들은 그 혼란의 끝이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5.18을 헌법에 넣고, 그리고 저들은 대통령 4년 중이라는 미끼로, 특권 폐지를 한다는 미끼로 저들은 개헌 절차법, 개헌을 헌법에서 개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오늘 부정선거 규탄으로 저쪽 광화문 쪽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바람은 부정선거만 계속 규탄하고 부정선거만 얘기하다가 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분노만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성만 북돋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규명하거나 사전선거 폐지를 하거나 이들은 전적의 표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니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주물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넣다 뺄 수 있고 대통령도 넣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 저들은 규명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살아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또 국회에서 떠들어야 되고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 힘으로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새 헤어도 쓰시고 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의 한 가지 바람은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셔서 우리가 자유체제를 외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바로 세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자유시민 네트워크의 이혜원 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충성! 네, 날씨가 춥습니다. 세계적 정세나 대한민국의 정세나 거의 다르지 않아서 지금도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게 국제정세나 한국정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10월 25일 날 하원 의장, 다시 말해서 서열 세 번째가 되는 의장이 재선출됐습니다.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올해 나이가 51세고 정치 경력이 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애송이 정치인이기도 한데 이분은 트럼프가 이분을 지명했고 국회의원들이 이분을 뽑아서 하원 의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나마 국제정세에서 바라보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지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유라는 것을 회복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른 한 가지의 혁명적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척살하고 척결하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나 기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유정신, 이것들을 받들어서 우리라도 훈리를 도모해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오늘 같은 현실의 정치 세계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서 흘린 피와 땀이 우리들에게서 씨로 남아서 앞으로 귀한 자산적 가치가 세계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오늘의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눠드린 원고를 읽고 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미국 루지애나 주에서 1971년 태어나 2015년 루지애나 주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정치 8년 만에 미국 국가 서열 3위라고 하는 위협을 불과 51세에 이뤄낸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출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가 어색할 이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세에는 위대하고 걸출한 인물이 나야 하고 나는 환경이고 또한 요구입니다. 선한 가치를 전제한 명석한 판단과 빠른 실행만이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이 난세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세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속도를 말하고 결단을 말합니다. 결단은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나라와 공동의 가치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러한 용기를 볼 수 없을까요? 그는 지난 10월 25일 의장 취임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국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이며 국부들은 위대한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켜냈으며 후손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것은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며 생명과 자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누구에게도 양도가 될 수 없는 창조된 개인의 권리이며 이것을 창조하고 부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적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 합중국의 핵심 가치가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법과 질서, 힘을 통한 평화, 재정에 대한 책임, 자유시장,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미국의 축복을 빌면서 그의 연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난바닥에 나선 애국 시민과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왜 없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왜 선대를 이어 정신의 자유와 물질의 자유, 법정신의 자유를 놓았고 만들고 또한 완성하려고 지도자의 정신을 계승한 계승자는 없을까요? 통섭적 자유주의 창시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고 초법적 실존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고 법치의 사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미 하원 의장 마이클 존슨의 연설에 우린 아프고 시리며 부럽고 아류적 소외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돈과
먹을 것에 종속된 천박한 자유, 차용된 자유, 거짓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인 가치, 속박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부터의 빈곤을 극복하고자 철저히 싸워 이루고 만들어내신 참 자유의 가치, 그 환경을 충분히 만드신 지도자 박정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가 최선의 가치입니다. 영토와 주권은 이 법으로서 명명되며 국민은 이 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그 핵심은 법치를 말하는 것이며, 법치는 곧 인권이고 자유이며 공존의 핵심 가치입니다. 누구에게 비유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법치의 지도자,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애국자 여러분, 거짓과 위선에 그러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뒤를 견조 살피지도 않고 내게 닥친 문제를 내 안에서 답하고 실천하는 삶이 자유주의자이고 실존주의자이십니다. 실존 그 너머에 계신 그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실존 그 현장에 계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며, 현재의 실존 그 가치를 법치에 두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며 무엇을 더 찾아야 합니까? 개나 짐승으로서 살지 말고 인생으로서 살며, 인생으로서 살지 말고 사회인으로서 살며, 사회인으로서 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실체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국민은 국가가 만듭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 저와 여러분이 국민이고 나라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씨이며 실체이며 실체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할 때 한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 잘 몰라서 그랬죠.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이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많이 모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분들이 느낌으로 뭔가 나라가 이상하다라는 건 다들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 선택할 데가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원희룡을 지지하고 다음 대통령은 원희룡이다. 다음 대통령은 또 한동훈이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국회의원 돼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선거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5구 대선 또 그 전에 60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들이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특히 지난 4.15 부정선거는 부정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죠. 근데 이러한 부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언론이 전부 다 이러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아요. 즉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위험물질 있지 않습니까? 위험물질 아주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무조건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18 문제, 5.18이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5.18이 공산민주화인지 북한민주화인지 5.18 인민민주화인지 자유민주화인지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자유민주화를 우리는 해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공격하기 전에 무기고를 급습해가지고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교도소를 오해 공격하고 군인을 죽이고 경찰을 죽이고 그 다음에 광주 시민을 죽이고 방송국에 방어를 하고 이게 민주화다. 참 서글프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우일식 박사님 모시고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인데 우리 함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출마를 몇 번 했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우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주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애국지사들을 보면 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두 가지가 화면에 많이 보입니다. 전청조 남현희 그리고 이준석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만한 얘기는 빼고 전청조가 여자 아닙니까? 근데 남자라 그러고 그 남자랑 상의는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라는 사람이 메달까지 딴 사람이 임신을 했니 안 했니 사기를 쳤는데 그 돈이 사기 돈인지 몰랐다느니 이게 뭡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냐가 아니라 우기고 버티고 딱 잘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자가 남자라고 해도 믿고, 그것도 국가대표 펜싱 선수 했던 사람이 사기친 돈을 펑펑 쓰다가 잘 몰랐다고 하고 우기고 버티고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바보입니까? 이재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 모양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까 버젓이 대낮에 TV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사기꾼이 사기하겠다고 거짓말해도 버젓이 백주 대낮에 다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백만 번을 양보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때 비서관 1명과 청와대 행정관 13명이 구속수사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4명이 대통령 청와대실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친구를 시장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명의 문재인 정권의 비서관과 행정관은 수사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왜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파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실은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여자가 남자라고 사기치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구속되는데도 그 우두머리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어딘가 정신줄 한 곳이 어긋나고 있다는 게 불행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전에 친박이라고 그러고 친이라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2번, 3번, 4번 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 옛날 같으면 이 왼쪽에 덕수궁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고려시대 같으면 할복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은 친윤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이준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승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봐왔죠? 내년 4월 10일 여러분과 같이 애국지사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저기 한쪽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는 몇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덕수궁, 오른쪽에는 서울시청, 뒤에는 높은 호텔과 빌딩이 있지만 사상 누각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반듯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이 없다. 불벌레 울음소리 가득한 전선, 밤을 잊은 불벌레는 소명의 친구.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밤도 내 곁엔 언제나 소국이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일식 박사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이 유튜버 분들을 먼저 소개시키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우리 김장로 방송 우리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태양 같은 존재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조 대표님, 조영환 대표님 인사하셔야지. 네, 다음은 나우코리아 나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 연사는요, 우리 헌법 관련해서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김영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춥습니까? 눈물 납니다. 젊어서 중동의 사막을 헤매며 베트남 전선을 헤매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나라를 건국했던 우리 세대들이 지금 이 나이, 이 시기에 이 추운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떨면서 망해가는 나라의 바지가지를 붙들고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납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군데군데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깊숙이 침투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노점상, 장애인연합회, 노동조합 모든 조직에 깊이 국민의 깊은 골목까지 좌익이 침투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부 공무원 조직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최근에 의심스러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군까지도 분열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해병대를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까지도 좌익이 침투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이 존대 떨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좌익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은 민주주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때려잡습니다. 민주적 선거라는 절차를 빙자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정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사회주의 판사, 공산주의 판사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률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때려잡습니다. 소위 법률전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무죄 석방시켜져 버리고 보수익은 잡아놓고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법으로 자익을 보호하고 보수익을 법으로 때려잡습니다. 이게 법률전입니다. 중국에서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이라는 3전을 2003년도에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교리로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전을 선포한 겁니다. 법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를 때려잡는 거, 법을 통해서, 법을 핑계로 자본주의를 때려잡는 이런 작업, 이게 바로 법률전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헌법 사건, 일반 사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이런 판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법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굴 때려잡는 전쟁을 합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때려잡는 전쟁을 합니다. 여론전을 합니다. 국민의 심리 자체, 국민의 심리 하나하나를 전부 작용화 시켜놨습니다. 또 심리전을 합니다.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선전선동, 이 사람들의 능수능란한 선전선동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 적개심을 물타기 해놨습니다. 완전 희석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을 완전 무장해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북한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중국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자익이 얼마나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놨는가, 국민들은 이미 그런 기억을 잊었습니다.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우리 동포련이 중국과 우리는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6.25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앞으로 그런 전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전, 선동을 통해서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장해제시켜놨어요. 그리고 정부 또는 우리 사회 조직까지 깊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깊이 침투하고 뿌리를 내리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수익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회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을 공산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는 것. 그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막아야 될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보수익 정권입니다.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 여당은 무능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상황 인식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을 잊었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갈팡질팡 자기의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려고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 희망적인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제가 망설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애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엉뚱한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밑에서 그 사람들이 조용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율성 동상을 왜 세웁니까? 홍범도 흉상을 왜 세웁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것을 희석화시키는 작업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상을 세워서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하게 하고 흉상을 세워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할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김정은이의 발바닥이 됩니다. 시진핑의 노예가 됩니다. 왜 뜬금없이 시진핑 중국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노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중국에서 현재도 국제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국제가라는 게 뭡니까? 연인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국가도 인종도 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민 사회주의의 뭉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깃발라에 모든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이겁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패권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에서 뭘 합니까? 공산주의 버려라 이겁니다. 중국 공산주의 버려라. 이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돼서 대한민국에서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친화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국내의 좌익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죠. 그래서 선거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하죠. 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하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민주 절차, 선거라는 민주 절차를 빙자해서 민주주의를 때려잡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법치라는 걸 빙자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미사여구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배우는 이걸 때려잡아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방어하고 지켜야 될 구심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하는 작태가 뭡니까? 상대방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엉덩이가 차가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의 노예도 될 수 있고 시진핑의 발밑에서 엎드려서 굽신굽신하고 굴종해야 되는 바로 그런 4대 중국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추운 중동에서, 더운 중동에서 땀을 흘리면서 월남전에 피를 흘리면서 달러 모아가지고 건설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로 갑니다. 공산주의로 갑니다.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마저도 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은 문 닫는다는 추상적인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절대로 성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1인 독재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켜야 돼요.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리전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속여야 됩니다. 국민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가두어 놓고 국민을 속이면서 하는 중심체가 뭡니까? 1인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길목에서 우리가 이 추운 바닥에서 우리가 앉아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애국심, 애국 시민의 열정과 눈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예, 우리 김용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용균 박사님께서의 말씀의 요점은 나라가 너무 힘들다. 종북 좌익세트 다 장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을 완수하다가 결국 종북 좌익세력에게 탄핵을 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종북 좌익세력에게 입에다가 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인연이가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개같은 망상을 깨야 됩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체제 전망 목적 부정선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언론 모두 한통속이다. 자유냐 북한의 노예냐 죽음이냐 선택하라. 다음은 올인코리아 조용한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연설입니다. 끝나고 바로 행진으로 나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설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절망의 연설을 합니다. 절망적인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특검이 날조 수사를 하고 조중동이 거짓 선동을 하고 시민단체들은 아스팔트에서 촛불 폭동을 하고 그리하여 우파 정권이 타도되고 좌익 세력이 언론과 검찰과 시민단체와 정부를 장악한다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지요. 그 태극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을 지배하던 촛불들을 몰아낸 태극기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특검하면서 날조 수사를 하는 윤석열을 섬기는데 태극기가 저 앞에 자유마을이니 공산마을을 하면서 다 몰려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익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우익이 좌익들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익 스스로가 거짓 선동을 하던 언론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조중동은 거짓 선동으로 사기 탄핵을 한 세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표적 수사하고 날조 수사하고 그 방식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할 때 그 검사들 한동훈이, 윤석열이, 이원석이, 이복현이, 이 정권의 핵심이 사법 반란, 검찰 반란으로 법률 전쟁을 해서 그리고 언론 반란 선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던 그자들이 태극기까지도 찬탈해서 태극기 집회가 지금 사기 탄핵 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굴 원망한단 말입니까? 좌익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공산혁명, 우익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1980년대 양동환 교수가 사라졌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우익이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가 혼란된다 하면서 혼란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만세 부르는 그 사람이 혼란시키고 자기가 사기 탄핵 정권을 태극기에 대표 얼굴로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나라 망한다고. 여러분,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망국노들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냉혹한 겁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우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든 진보당이든 대보당이든 인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더불어노동당이든 우리는 국민 시민단체로서 정당이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에 맞는지,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는지, 언론이 거짓 선동을 하는지, 시민단체가 공산혁명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는지, 교육자들이 정교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반란을 세게 시키는지 우리는 원칙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고 의무이고 그것이 난 가버멘탈, 난 폴리티컬 시빌 오르가니제이션, 다시 말하면은 국방이든 촛불이든 좌표든 집회든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 원칙만 얘기하면은 그 원칙에 어긋나면은 윤석열 정권도 태극기를 찬탈한 발갱이 정권이 될 수도 있고 좌익 정권도 애국 정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날조 수사를 타도하고 조중동 거짓 선동을 타도하던 태극기 애국자들이 오늘날 저 살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시체 살아있는 허수아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내가 시작했는데 오늘날 태극기 들고 사기 탄핵 정권, 날조 검찰, 거짓 언론을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망국노들의 망국 행각입니다. 누굴 원망한단 말입니까? 누굴 보고 망한다고 원망한단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태극기 들고 선동 언론 조선일보를 지지하고 태극기 들고 사기 탄핵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태극기 들고 국민의 힘의 이름으로 인민의 힘이나 국민의 적이 되어 있는 저 여당을 지지하는 거 자기들이 열심히 망국 행각을 해놓고 누굴 원망해? 진보당? 쟤들은 원래 빨갱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
촛불 들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빨갱이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쟤들은 저 악마의 탈을 쓴 망국노의 탈을 쓴 망국노요. 악마의 탈을 쓴 망국. 요할 거 없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망국 정권 태극기를 들고 거짓 선동 태극기를 들고 정신이 헷갈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정권의 충견 집단이 되고 정권의 충견 개가 돼가지고 정권 위에 있는 국민의 위대성 정권 위에 있는 시민단체 역할을 포기하고 그저 이 정권 저 정권 촛불 정권 촛불 2기 정권 태극기 망국 정권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국노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극소수의 사기 탄핵 원천무효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태극기 들고 다음 총선 200석 돼야 된다고 지금 좀 전에 가니까 저게 뭐 공산 말인지 자유말이냐 저것들 뭐야 태극기 들고 윤석열 따위 빨리고 하면은 태극기를 내리고 윤석열 깃발 들고 그렇게 해야 태극기에 모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군가를 부르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조금 지나는 이런 사기 탄핵 정권과 우익이 몰살당하고 이 사상을 숭배하고 5.18을 숭배하고 예순반란을 민중항쟁으로 만들어가는 한동훈, 윤석열, 이원석, 이복현 특검 정권 박근혜 정권 타도한 그들을 따라가면은 우익은 괴멸될 것이고 대한민국 망국 세력이 태극기 들고 토요일날 광화문 광장을 어지럽히는 바로 그 태극기 든 놈들이 태극기 든 인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망국노였다.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태극기 들고는 선전 선동과 날조수사로 박근혜 대통령 우파 정권을 타도한 태극기 들고는 탄핵 무효 그 운동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태극기 들고 사기 뭐라고 뭐야 정신줄 놓고 말이야. 태극기는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위해서 나왔고 태극기는 검찰의 날조 수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나왔고 태극기는 언론이 촛불을 휩쓸면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우익을 괴멸시키는 그런 빨갱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신이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저게요. 저는 머리에 태극기 들고 촛불 1기 정권 2기 정권을 봉사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깨어나라.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탄핵 무효 그걸 하기 위해서 헌정 보건인데 여러분 태극기 들고 무슨 사탄판 정권 만세 태극기도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 아닙니다. 정당이 바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시민단체 아니에요? 태극기단체 아니에요? 태극기가 망국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정신줄 딱 잡고 여러분 깨어나서 태극기가 망국의 주범 집단이 안 되도록 우리 모두 꼭 정신을 잡고 나라를 살리고 사기 탄핵을 실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하는데 중심 세력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사기 탄핵 정권을 봉사하면 우리가 사기 탄핵 주범이 되고 우리가 촛불 2기 정권을 봉사하면은 우리는 저기든 촛불이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은 나라가 혼란이 오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를 파괴하는 집단인지 청와대를 폐쇄하고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망국 집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줄을 잡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용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린 코리아 조용환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올바른 방향과 지표를 제시해주는 우리 훌륭한 분입니다.